비전동이죠. 약 300m 앞 버스 전용차로 단속 카메라가 있습니다. 약 600m 앞 시속 50km 단속 구간입니다. 약 600m 앞 동산 1교차로에서 송탄 IC 방면 우회전입니다. 약 300m 앞 동산 2교차로에서 송탄 IC 방면 우회전입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쉽지 않은 세상. 다음 안내까지 계속 직진입니다. 점심 먹었는가? 뭐 먹었는가? 좋아, 아주 좋아. 어디신가? 그래, 알았어, 맛있게 먹어. 약 600m 앞 신호 위반 및 시속 50km 단속 구간입니다.
그 상태들 중 과연 어떤 것이 실제의 측정 결과가 되어야 할까요? 그것을 자연이 결정해야 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측정을 통해서 말이죠. 우연은 우리를 지배하고 삶은 거대한 혈맹 게임입니다. 미래를 정확하게 계획할 수 있다는 믿는 사람은 어쩌면 잘못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150년 전만 해도 사람들은 우연을 그저 환상에 불과한 것으로 치부했습니다. 하지만 과학은 약 우연에 600m 대한 앞 새로운 시속 시각을 열어주었습니다. 40km 이동식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카오스 이론은 사소한 우연이 얼마나 극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보여주었고, 양자 물리학은 우연이 아주 작은 입자들의 낯선 세계에서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어쨌든 잠시 후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잠시 후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방송 중이구나. 너의 하루가 약 궁금하다. 600m 앞 시속 60km 이동식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어쨌든 우연은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남들과 똑같은 아름다움 말고 나만의 아름다움을 발견하자. 창구의 투자유치 지원으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계속 함께 플레이. 구글 플레이. 장사로 돈을 모으지 못하는 이유는 아주 다양해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이유 세 가지를 좀 보고 나면 첫 번째가 이미 심각하게 대출을 받고서 시작을 한다는 데 있어요. 아무리 벌어도 수입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지연 싸움을 시작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얼마 전 똑똑한 사장들의 모임 세미나에 오셨던 분은 보증금 1억에 부가세 포함 월세 550만 원짜리 가게를 계약했어요. 프랜차이즈 샤브샤브집을 시작하셨는데 대출이 이미 2억이 넘었어요. 최대 매출이 3,800이었고 18% 정도 나왔으니까 864만 원 정도가 순수익인 거예요. 864만 원이 많은 것 같지만 절대 많은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이게 아무리 벌어도 수입에 한계가 있거든요. 자, 여기서 매출을 더 늘리겠다고 인원을 충당한다고 해도 매출만 오르지 나가는 돈이 더 많기 때문에 맥시멈 수입이 800만 원대라는 거예요. 대출 2억은 언제 다 갚을 수 있을까요? 매달 400씩 갚아도 50개월이 걸려요. 4년이 더
맥주 전문점을 운영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하루도 안 빠지고 한 달 내내 본인이 친구들한테 술을 다 샀다고 했었어요. 하루에 꼬박꼬박 100만 원씩 매출이 나와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영업 끝나고 계속 술을 마신 거죠. 매일매일. 그런데 지금은 이미 폐업을 했어요. 그때도 저한테 하소연을 막 할 때 가게 내놓고 가게에 앉아서 매일 술을 마시고 있었고요. 장사도 안 되고 계약 기간은 남아있고 진퇴양난인 셈이죠. 매일 술 마시고 늦게 일어나고 가게 돌볼 겨를도 없었겠죠. 오픈빨이 빠지고 여유 자금이라도 조금 있어야 가게 유지를 시키는데 그마저도 없었으니까 지금은 친구들한테 매일매일 술 산 거를 후회하시더라고요. 하루에 몇십만 원씩 계속 써댔으니까 말이죠. 유행하는 신발이며 패딩 점퍼 이런 것도 마구 산 건 덤이겠죠. 가끔은 명품도 하나씩 사셨거든요. 필명 세이노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그분이 추천한 책 중에 이웃집 백만장자라는 책이 있거든요. 돈과 관련된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성공적으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의 7가지 공통된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이자 중요한 게 바로 자신의 부에 비해서 검소하게 생활을 한다였어요. 제 구독자분은 거의 반대였죠. 부에 비해서 소득에 비해서 과소비를 하는 거죠. 당장에 눈에 들어오는 돈이 있었으니까요. 자, 세 번째, 돈을 못 모으는 가장 큰 이유는 매출 볼륨을 키우는 과감함이 없어서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보통은 작게 해서 생계형으로 장사를 시작해요. 그냥 먹고 살 만큼만 벌면 돼 라는 마인드가 지배적이죠. 그런데 경쟁자들은 계속 들어오고 불리해지는 상황이 끊임없이 연출되고 있으니까요. 나아지는 상황이 아니라 안 좋은 상황으로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사실 투자를 해야 하는 시기가 분명히 있는데 어느 정도 손님들의 범위를 넓혀야 하는 시기가 지나가 버리고 계속적으로 낡은 사고방식으로 장사를 계속해요. 변명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산소호흡기를 떼지 못하는 상황까지 치닫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정말 힘들어져요. 마케팅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아예 마케팅비조차도 책정이 되어 있지 않은 매장들이 많아요. 그럼 신규 손님은 줄어들고 단골들로만 장사를 하는 격이 되고 그 단골들이 다른 매장에 신규 손님으로 유입되면서 우리의 매출 볼륨은 점점 잠시 후 줄어드는 거예요. 야생동물 심지어는 출몰 주의 속도 없는 구간입니다. 마케팅 회사에 돈을 주고 아예 매장의 마케팅을 맡겨버리는 돈을 범하기도 하고 참 안타깝고 돈도 아깝죠. 여튼 매장에서는 단골 손님과 신규 손님의 비율은 반드시 적정선이 유지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돈도 잘 벌리고 모을 수 있는 거고. 지금 약 당장에는 600m 200만 원, 신호 위반 및 300만 원이 시속 걸리겠지만 60km 그렇게 단속 구간입니다. 모조리 뭐 생활비로 약 600m 앞에서 지선동 방면 매장에 투자하지 좌회전입니다. 않게 되면 끝이 굉장히 빨리 와요. 한 번 투자했다고 다가 아닌 게 사업이거든요. 장사거든요. 그게 직장인이야 자기 개발에만 조금씩 길게 투자해서 약 300m 앞에서 지선동 방면 좌회전입니다. 하고 회사 옮겨 다니면서 그렇게 하면 된다고 치지만 자영업은 본인의 몸값에도 잠시 사실 후 투자를 거의 좌회전입니다. 안 하거든요. 일단 차렸으니까 투자를 했으니까 거기에서 그냥 끝인 거죠. 오히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자영업자분들이 자기 개발에 더욱더 투자를 해야 돼요. 사업 공부도 하고요. 마케팅이 가장 그 중에서도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 마케팅이 안 되어서 묻히는 매장들이 많거든요. 좀 아쉽죠. 참고로 9시간짜리의 자영업 초합축 마케팅 강의를 아직도 들어보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매출의 단 1%만 투자해서 꼭 들어보셨으면 해요. 고정 댓글에 자세한 사항 남겨놓을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자영업자들이 돈을 못 모으는 이유는 다양해요. 그런데 이유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어떻게 돈을 모아야 되는지 알려드리지 않는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자영업자들이 돈을 잘 모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찐득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도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장사를 하면서 돈을 못 모으던 시기가 분명히 있었어요. 장사가 잘 되든 안 되든 통장에 돈이 계속 없었던 그런 시절이에요. 장사가 잘 안 되면 당연히 돈을 못 모으겠지만 평타를 치는데도 통장 잔고 가 바닥인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제 습관 자체가 잘못되었더라고요. 돈 모으는 기술도 전혀 없었고요. 뒤늦게 깨달은 건 장사에서 번 돈은 월급과는 다른 개념의 속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건데요. 아마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내용이 1년 뒤에 여러분들의 통장 잔고를 불려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오래전에도 관련 영상을 좀 몇 개 올린 기억이 있는데 이때도 메일을 참 많이 받았었거든요. 덕분에 돈을 잘 모을 수 있었다고 말해요. 이렇게 댓글로도 감사의 말을 전하시는 분들도 많았고요. 자, 우선 무슨 돈이든 돈에는 다 속성이 있어요. 제가 여러 번 추천했었던 김승우 회장님의 돈의 속성이라는 책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돈마다 다 성질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회사 생활을 하면서 받는 급여, 장사를 하면서
하면서 들어오는 돈, 길 가다가 주운 돈, 또 지인들에게서 받은 용돈, 중고 물품을 팔고 나서 얻은 이익, 부업을 통해서 벌어들인 돈, 이처럼 나에게 수입으로 치부될 수 있는 돈들은 제각기 다 속성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 이걸 금융 분야의 어떠한 고리타분한 그런 카테고리로 제가 분류를 하려는 건 아니에요. 이건 사업소득이니 저건 금융소득이니 하는 그런 거 말이죠. 그런 건 아닙니다. 이런 건 흔한 그냥 재테크 책을 보면 상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책을 통해서 배우시면 되고, 장사로 벌어들이는 돈의 속성에는 가장 대표적으로 비규칙성과 비확실성이 있어요. 잠시 제가 후 말하는 장사는 연속으로 월 과속 막 방지턱이 1,000만 원씩, 있습니다. 2천만 원씩, 연 1억 이상씩 이렇게 소득으로 올리시는 분들이 하는 장사가 약 아니에요. 600m 그런 앞 분들은 신호 자영업자 위반 및 평균 시속 소득 60km 상위에 있기 단속 때문에 이 구간입니다. 속성이 부여되지 않아요. 약 소비의 600m 앞 바운더리도 동안 어느 마을 정도가 상거리에서 맞춰야 되기 마산리 때문에 방면 속성에 큰 우회전입니다.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월 500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돈의 속성을 꼭 알아야 돼요. 돈마다 또 사람마다 부여되는 속성이 다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걸 말이에요. 비규칙성, 비확실성, 이 두 가지는 반대로 규칙성과 확실성의 속성을 가진 돈보다 사실 많이 불리한 게 맞아요. 우리가 돈을 모으는 데 있어서요. 예를 들어 급여 생활자들의 돈은 규칙성과 확실성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다음 달 25일에 300만 원의 고정급여가 들어오고 추가로 100만 원의 보너스가 들어온다는 걸 예측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아니 6개월, 1년, 2년까지도 예측이 가능해요. 규칙적이고 확실한 돈이죠. 하지만 장사의 돈은 규칙도 없고 확실하진 못해요. 당장 다음 달의 돈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게다가 나가는 비용까지 생각을 하면 그 변수는 어마어마하게 많아져요. 그래서 저 역시도 장사를 하면서 돈을 모으지 못했어요. 이런 속성이 있는지 모르고 돈을 벌었기 때문에. 그렇죠. 중요한 건 이 속성들만 잘 꿰고 있고 이걸 역이용하면 오히려 급여 생활자들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예요. 월 1천만 원 이상씩, 월 2천만 원 이상씩 소득을 올리는 자영업자들만큼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돈을 버는데도 돈이 없는 그런 지경이다. 약 300m 앞 동안 마을 상거리에서 마산리 방면 우회전입니다. 돈의 속성을 파악하고 꿰뚫는다는 건 송파 남서면이죠?